안녕하세요. 우문공답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찾는 원인, 바로 통증이죠. 통증은요, 이제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이나 또 이런 손상에 관련해서 이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라고 국제통증학회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통증은요, 치매성, 염증성, 신경인성, 기능성 통증으로 나눠지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치매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눠집니다. 치매성 통증은요, 유해 자극이 이제 말초에 있는 치매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초래되는 건데요. 유해 자극에 대한 이 경보, 알람이죠. 그리고 보호 기능이 있고 가역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극이 돼서 내가 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하지만 이 자극원을 없애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이에 비해서요, 만성 통증은 이제 대표적으로 신경병성 통증 많이 들어보셨죠.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더 이상 신경이 눌리지 않는데도 계속 아픈 이 통증이 바로 대표적인데요. 손상 부위가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 지속되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이때를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특이성 항염증성 약물, 이 약물이 대표적이고요. 또 콕스2 억제제, 이런 약물이 있고, 마약류, 항우울제, 항간질제, 그리고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마약류와 항염증성 약물은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하지만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 용량에 한계가 좀 있어요.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이 안 좋아지거든요. 호흡 부전이 생길 수 있고, 구역 구토, 또 변비, 그리고 소양증, 중독,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비특이성 항염증성 약물의 경우는요, 소화기계 독성, 그리고 콩파스로이드 문제, 혈소판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출혈의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그 콕스1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염증 반응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 메커니즘에 콕스1이라고 하는 부분을 억제하는 효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염제 중에 이제 이 콕스2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은 이제 콕스1의 기능을 이제 보존하면서 비특이 항염증성 약물의 유익한 항염증 작용과 이 통증 효과를 보이는데요.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사용에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만성 방사통의 통증 치료의 첫 단계는 대부분 항염증성 약물을 사용하지만요. 이는 이제 통각 수용기,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 수용기죠. 수용기 통증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라든지 항간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항간질제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통하고 간질의 이 병태 생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사통이나 신경인성 통증 등의 만성 통증에 이 약을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성 통증 환자에서 이제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아프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하면 당연히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환자에게는 이제 통증에 대한 이 역치가 낮아집니다. 역치라고 하는 건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소위 버틸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잖아요. 통증이라고 하는 게 0이어서 안 아픈 게 아니고요. 이 역치값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안 아프다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통증의 점수가 예를 들어서 역치값이 우리가 가령 5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점수가 3, 2일 때는 안 아픈 것으로 느낍니다. 0이라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0에서 5 사이에는 내가 별로 통증을 못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만성 통증 환자는 이 역치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1만 돼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치료제가 이제 만성 통증 환자에게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로운 자극이 없어지고 조직이 이제 좀 나아서 치료가 되면 통증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치료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이를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말초성 또는 동통성 기전이 있습니다. 이 조직 손상이나 염증 이후에 지속되는 이 치매성 자극과 감각에 의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통각 과민,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민한 자극이 아닌데 나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경성 펩타이드 분비, 예, 화학 물질이죠. 화학 물질이 나와서 통증을 일으킨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경인성 통증 기전인데요. 말초에서 이제 그 통증이 이렇게 쭉 올 때 아픈 거다라고 느끼는 이런 이 중심성으로 이제 자극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정 크기에 대한 자극에 대해서 통증의 정도가 정해지지만 이제 신경인성 통증은 자극과 별개로 통증의 강도가 큰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CRPS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남들에게는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굉장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또는 아주 자그마한 자극이 나한테는 굉장히 강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태 대표적이고요. 감염, 그리고 또 대사성 질환도 있습니다.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런 것들, 영양결핍이라든지 뭐 면역에 관계되는 부분들,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도 해당될 것 같고요. 종양이라든지 혈관 질환, 또 압박 및 허열, 뭐 대표적으로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독성이라든지 선천성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수술 후 증후군,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또 새로운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만성 통증 기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척수, 시상, 뇌관, 되뇌피질 손상 후에 이제 비정상적인 자발성 유발 동통과 이상 감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중심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통은 전형적인 이제 척수 시상계 손상으로 인한 해당 부위에 감각이 소실되거나 또는 이제 감각이 저하된 부분, 이런 부위 주변부로 발생을 하고요. 흔히 신경 손상 후에 비정상적인 감각 출현이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신적, 환경적 만성 통증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개인의 이 정신적, 환경적 영향으로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근데 이 꼬집는 정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뭐야? 하고서 이렇게 며칠 정도의 별게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 아야! 하고서 굉장히 아프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역직값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 수 있고요. 만성 통증 환자 관찰을 해보면 이제 환자 개개인의 이 고유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이 극복하려고 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자신의 통증을 좀 조절하려고 시도를 하고, 통증이 있지만 이 사회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이 통증 극복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급성 통증에서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메커니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통증을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약물은 또 어떤 걸 쓰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